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다, 뭐 우울증이다, 뭐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 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세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인터뷰를 했었던 분에 이어서 2탄으로 선한 배짱이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또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습관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시작했지만 뭔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오늘의 게스트인 선한 배짱이님하고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짱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 배짱입니다. 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1년 차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지금 직장에 지금 다니고 계시면서, 지금 습관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냥, 좀 뭔가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거로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뭔가 부러울 건 없을 것 같은데, 평범하기도 하면서 뭔가 회사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계시고, 부러울 것 같은 게 없는데, 이 습관을 혹시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이범윤 작가님 책을 통해서 습관 홈트 3기를 시작한 것이 처음 계기가 됐고요. 저 또한 너무 평범하게 남들처럼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다면 회사 집이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쓰레기 비우러 가면 마주치는 그런 아줌마 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40이 조금 넘어간 시점에서 현타가 왔어요. 40이 넘으셨어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가림막 처리한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 습관을 시작을 했었을 때가 1년 전 정도 됐었죠? 네. 그때, 1년 전에 좀 뭔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산 사람들이 사실 현타가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힘들거나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사실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다, 뭐 우울증이다, 뭐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뭐 호르몬 밸런스가 상실됐다, 무기력하다, 소위 쉽게 얘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현타라는 게 갑자기 왔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타라는 게 보면 저도 이제 중간중간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될 때 이 괴리가 생기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과 그리고 현실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이 갭이 좁혀지지 않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면 현타가 많이 오는데 이 현타도 그냥 중간 레벨, 고급 레벨, 좀 심한 레벨,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현타가 어느 정도로 좀 심했었나요? 거의 나를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현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고 나름대로 치료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뭔가 해내는 게 없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좌절하고 만족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은 굉장히 높은데 실제적인 제 행동이 그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따른 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얘기로 메타인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메타인지, 내 자신에 대한 암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타라는 게 그 관계에서 많이 오잖아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관계에서 오는 현타가 있고, 또 집에서는 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뭐 이런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뭐랄까, 좀 제일 큰 현타가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둘 다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온 현타가 가장 컸던 거는 같아요. 그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서 직장에서 원하는 나의 역할 레벨이라는 것이 10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1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뭐 제로거나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도 뭐 7이라는 어떤 이상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0이나 1점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커서 마음이 힘들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이제 사전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담 같은 거를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때 뭐 여기서 화면에서는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막 편지를 써주시고 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존경받고 많은 부하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이런 분인데 뭐 어떤 괴리감이 있었길래 이렇게 직장에서 현타가 오셨는지 조금 부연 설명 조금 더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직원들한테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위치에 20년간 직장을 다녔으니까 계속 나름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그 역할 레벨까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 정도 해야지. 그래서 직원들이 그러네요. 당연히 어느 정도 계시는 분은 이 정도 하시잖아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부럽습니다. 존경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사실 저 내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담감, 책임감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쉬운 예로 들면 뭐 제 몸무게가 80kg인데 예를 들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80kg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70kg예요. 70kg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면 10kg에 내가 갖고 있는 80kg과 사람들이 보는 이 70kg에 10kg의 갭이 있잖아요. 요 갭 때문에 뭔가 좀 현타가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나에 대한 이상치는 10인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는 게 1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자각을 했는데 그 자각에 대한 계기가 작가님의 책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화하기 위해서 작가님의 책을 보고서 하나하나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해보고 나중에 안 되겠다. 포기를 정말 해버리던지 그때 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지푸라기 끈앞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접하고 습관 홈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습관 홈트가 인생의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했었네요. 네, 그렇게 그러면 습관 홈트에 참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면 습관 목록을 잡아야 되잖아요. 3개를 하루 10분 안에 습관 3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습관을 잡아서 매일 실천한다. 네, 90일 동안 실천을 하고 10일 동안은 이제 연습을 해서 총 100일 과정이긴 한데 그럼 그때 습관 3개를 정한 게 어떤 거였을까요?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한 1년 차까지 왔는데요. 업그레이드도 하고 습관을 또 바꾸는 습관까지 지금 생겨서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몇 시에는 기상을 한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직업상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국어를 한 페이지 정도 해본다. 라든지. 그리고 일어나서 또 공부도 하지만은 일단 운동이라는 것, 막 열심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큰 습관이니까 작가님 말씀하신 아주 작은 습관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번 따라 해본다. 요 정도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시작한 지가 지금 작년 7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약 한 1년 가까이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신데, 이 노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 여기에 계속 이제 습관을 실천한 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네, 여기 세부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1년 동안 네, 습관 성공률이 지금 몇 프로이신 거죠? 거의 1년 동안? 거의 100%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꾸준하게 한 게 아마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 다음으로 이 습관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정말 1년 가까이 100% 매일 100%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습관을 1년 동안 100% 하시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제가 뭔가를 이뤄내시는 걸 기대하셨다면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굉장히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작은 변화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는 근데 저 스스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도 이제 아까 습관 노트 보여주셨는데 나를 알게 되는 왜냐하면 이 습관 프로그램이 나를 먼저 들여다보게끔 굉장히 이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작가님께서.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거가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는 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 저는 이 세상에 사라져도 괜찮은 존재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나를 이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나를 알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큰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습관 노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단단해졌어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 두 가지인데요. 단단해진 거를 요즘 그 어떤 책에서 보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전에는 못했다면 이렇게 작지만 이거를 100일 동안 해냈구나. 나 할 수 있네. 라는 그거를 성공의 습관을 쌓아가니까 저가 저 자신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쌓이니까 단단해지고 어떤 중간에 어떤 부분들이 닥치더라도 시련이 오거나 할 때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겠네. 했잖아. 나 해봤잖아. 라는 그 믿음, 그 효능감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효능감에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현타가 습관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어떤 현타가 세게 왔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 현타가 세게 온 계기가 뭐랄까 내가 이 남들이 바라보는 이런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에 큰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가 늘 갭이 있어서 나를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 효능감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졌나요? 이 습관을 하면서? 네,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작가님만큼은 아니더라도 3시 반이라든지 아니더라도 한 4시에는 일어나고 싶은 나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데 행동은 7시 반에 출근 시간 맞춰서 겨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실천 방법을 책에서 그리고 이 습관 노트 프로그램에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 괴리감, 그 갭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줄여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나와 실제 행동하는 나를 맞춰가는 그 작업을 습관을 통해서 해냈는데요. 예를 들면 4시였다면 조금 낮춰서 5시. 그리고 7시 반이었다면 6시 반,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낮춰갔어요. 그래서 습관 중에 하나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요즘 뭐 미라클 모닝, 미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이제 조금씩 앞당겨서 이루어가게 되는 그렇게 이루어갔더니 자기 효능감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됐다는 거죠. 네. 습관을 통해서 1년 동안 100% 성공을 했더니 변한 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뭔가 나를 찾는다? 나를 좀 알게 됐다? 뭐 이런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효능감. 옛날에 세웠을 때는 이 남들이 보는 이상과 내 현재의 이상, 하고 싶은 그 이상 괴리가 너무 많아서 자꾸 실패감을 맛봤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뭐 변한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요, 그 작은 결과물인데요. 그 다이어트를 제가 습관 목록에 넣어가지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먹지 않을 거야라든지 아니 뭐 먹는 거를 줄일 거야 뭐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따라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루었던 그 목표가 10kg 다이어트 감량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것도 또 습관 목록에 넣어가지고 글을 써서 평온함, 편안함 이런 걸 했더니 제가 그 자율신경의 좀 밸런스가 호르몬 밸런스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큰 변화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안 변할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실제로 변할 수 있을까라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습관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거고 또 뭐 대단한 결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결과거든요. 이 생각, 멘탈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되게 막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잘해도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막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생기고 계획들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긍정적 생각들이 습관을 통해서 매일 이렇게 그 빌드업되고 또 새롭게 뭐 새로운 깨끗한 물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정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부하 직원들도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많이 존경하게 되고 또 강의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계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습관을 바꾸는 것도 습관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습관은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습관 목록들은 제 커다란 꿈을 향해서 조금씩 디벨롭을 시켜서 습관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 해 나가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계획이라면 두 번째 계획은 이제는 저 혼자만이 하는 습관을 넘어서서 제가 지금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제 그 아이디 닉네임처럼 선한 배짱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끔 함께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지금 회사 내에서도 프로그램화해서 지난 4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습관 프로그램을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 하려는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하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고 그리고 어떤 습관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 뭔가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좀 왜냐면 제 채널이 아직은 뭐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구독이 많은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 직장인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직원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냐면요.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저희가 소위 리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등 떠밀리다시피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이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리더라면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의를 내려봤더니 결국에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나라는 사람도 내가 하루하루 하고 있는 이 습관이 모여져서 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리더도 회사에서 보여지는 그 리더도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야 그 팔로워들이 따라오게끔도 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리더라면 땡땡땡땡 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리더라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난 4월에는 강의를 하고 동참을 하자고 여러 가지 뭐 실천 예시들을 제가 프로젝트로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습관을 어느 분한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네, 제대로 배우신 것 같은데, 좋은 리더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되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또 뭐 추가적으로 계획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니면?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밖에서는 이제 리더의 모습이지만 또 안에 가정에서는 또 한 아이의 엄마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로 또 좋은 습관을 보여줘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그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습관 목록 중에 자기 전에 그 경건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루 마감 3줄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그동안 이제 혼자서 써왔다면 어느 날 아이가 보더니 궁금해하고 아이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꺼냈고 처음에는 시큰둥 했는데 그게 워낙 꾸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도 흥미를 가져주게 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제가 많은 돈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습관을 물려준다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제 꿈 중에 하나가, 네, 대한민국에 더 많은 습관 가족이 탄생하도록 돕는 건데, 이 습관 가족이 아이들한테만 부모가 시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습관을 먼저 만들고,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습관을 하고, 자녀들도 습관을 하는, 네, 이게 이제 습관 가족인데,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습관, 좋은 마인드셋, 그리고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선한 배짱이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계획한 일들 다 이뤄내시기를 바라겠고, 또 나중에 또 좋은 계기가 돼서 또 2차 인터뷰도 계속하고 3차 인터뷰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습관하세요. 네, 구독, 좋아요도 괜찮아요. 구독, 네, 좋아요. 구독, 좋아.